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그 라이브 방송을 통으로 올리다 보니까 너무 헤비해서,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조금 라이트하게 앞으로 좀 가져갈까 좀 생각 중입니다. 한 주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또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잠시 보죠. 자, 시장, 6,000포인트를 넘기고, 그 다음에 폭락, 다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불을 살린 상태죠. 자, 그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우리 3월차 전략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을 대비하자. 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런 게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3월 초에 폭등과 폭락이 막 나왔죠? 뭐, 우리 장이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은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지수 자체가 급등주와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을 제외한다면 우리 시장 거래소는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코스닥은 ETF가 이끌고 있다. 사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ETF가 끌고 있긴 한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ETF, 액티브 ETF가 본격 출시가 되면서 더 ETF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 지난주 증시 상황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증시 그 코스피가 대형 그 코스피 선두주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밋밋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밀리는 바람에 지난주에 좀 재미가 없었고 이 금요일 밀린 부분은 우리 시장에 월요일 또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독일이나 유럽이 안 좋았는데 뭐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 시장이 왜 안 좋겠어요? 유럽이 있으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란. 그래서 유럽 바로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사일 막 머리 위로 날라다니고 하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유럽이 지난주에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주간 미국 시장의 미증시의 특징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 금요일 또 그랬죠? 지상군 투입 뭐 얘기 나오면서 금요일 상당히 좀 불안했었고 또 사모대출 관련 우려, 금융 우려도 좀 있다는 거. 한 주간 놓고 보면 반도체 장비, 에너지 정도만 좀 강세였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에너지 쪽. 나머지는 낙폭과대 반등 나오거나 흐지부지, 특히 뭐 빅테크 주들 같은 경우도 힘을 못 쓰면서 지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최근 미증시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 보면 다 늘어지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고 추세가 지금 변곡점이 나올 정도로 꺾여 있는 상태. 미증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영향은 그대로 우리 월요일 증시에도 옵니다. 자, 미증시가 금요일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슈마컴 같은 경우가 AI 서버 중국 밀반출 혐의로 기소가 돼 버렸어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슈마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물론이고 AI 전반에 영향을 줬었죠. 자, 이것도 있지만은 그 금요일 장은 여기 지상군 투입 우려가 좀 불거졌고 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상군 투입 우려, 유가 상승, 인플레 우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원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쪼고 있고 뭐 그런 분이 아니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인하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하가 아니고 뭐 인상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어떤 인플레가 나온다는 거죠. 유가도 오르고 있고 지난주에 뭐 캐나다, 호주, ECB, 그다음에 일본 BOJ, 또 영국 등등의 그 우리 금리 관련 결정이 있었는데 에, 어,
호주죠. 호주 정도만 금리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일단 다 동결됐어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 동결됐지만은 그 뉘앙스를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느낌도 좀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부담이 되죠. 뭐 금리 부담이 되면 성장주나 나머지 뭐 종목들에게 즐거울 리는 없겠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슈마컴 악재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하락하고,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업황 피크 이슈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워낙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높은 마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혹시 다음 분기가 피크가 아닐까? 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이 큰 마이크론이 4%, 샌디스가 8% 급락이 나오면서 좀 금요일 시장은 안 좋았다. 거기다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그 빅테크 주들 같은 경우는 또 재무 부담까지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었죠. 반복적으로. 그런 부담까지 또 불거지면서 하락세를 가중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부담 보이죠? 10년 만기 국채금리, 뭐 2년 만기 국채금리 등등 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난 금년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꽤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요일 그 S&P 500이 움직였던 부분이죠. 빅테크는 물론이고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하루는. 자, 이런 부담은, 요런 하락의 영향은 월요일 또 고스란히 반도체주들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클라우딩 서비스를 덜 이용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 구축도 더 필요가 없겠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요 없고, AI 칩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HBM 제조사도 실적이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을 보더라도 반토막 났죠.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 영향받는 게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지난 금요일도 뭐 1.8%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게 그들에게 칩을 파면, AI 칩을 파면 엔비디아. 자, 깨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달랑달랑한 자리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HBM이나 DRAM 등등의 어떤 칩 마지막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다. 메모리 칩에서는 괜찮아요, 아직은. 그죠? 이렇게 그림 순서대로 보면 그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앞으로 반도체 매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특징주는 지난주 우리 그 반도체 쪽이 강세였죠.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였고,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엔비디아 GT 생사 덕분에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ETF가 이제 본격 4종이 출시가 되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외주도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좋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 증시 스케줄을 보시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엔 일정이 굉장히 팍팍했는데 이번 주는 별로 없어요. 보시면 중동 이란 전쟁은 지금 지속입니다. 이게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하겠고,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큰 건 없습니다. 잘한 것만 있고 별 것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 모멘텀이 중요한데, 역시 미국 이란 전쟁 이슈는 가장 중요하고, 워낙 없다 보니까 중국 보아오 포럼, 요거는 이제 서구권의 다보스 포럼하고 비슷해요. 중국에서 이제 주재하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서울 행사가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학회가 이제 3월부터 해서 줄줄이 이어지는데, 역시 유럽 폐암학회가 26일부터 있더라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만은 여러 국가들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요. 거기 우리 국무총리가 가셔가지고 기조연설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 방문을 또 하니까 혹시나 중국과의 어떤, 특히 미국, 중국들이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제적 행사가 있으면 혹시 또 한한령 해저나 이런 이슈가 또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기사가 좀 있어요, 주말 동안에. 자, 그런 관련주들 움직임 잘 보십사. 유럽 폐암학회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자,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왜 약세를 보이는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 여기서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 유럽 근처에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증시도 불안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전 협상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란 쪽에 관심이 다 가다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죠. 당연하겠죠. 자, 주말 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이란에서 4,000km 떨어진 곳까지도 미사일이 날아갔다. 이 정도면은 전 유럽이 다 영향권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미증시에 압박을 줬던 것은 아무래도 그 수천의 병력들이 추가 파견되고 있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전쟁 빨리 끝날 것 같다. 이스라엘도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랬다가 또 뭐 지상군 투입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너무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방공망이 뚫렸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에 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그 방공망에 쓰이는 어떤 그런 유도탄 미사일이 혹시 고갈된 거 아니냐. 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자, 트럼프는 주말 동안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이 아니고 그쪽은 다 많이 좀 괴멸시켰으니까 민간 발전소도 초토화시키겠다. 니네 나라 완전 망하게 만들겠다. 굉장히 강한 노트로 민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동력원을 다 끊어버리겠다. 국가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란이 적국 외에는 호르무즈 선박 호르무즈 통과 가능하다. 대신 우리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적국이 누구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해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파견하는 나라는 적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완강한 편입니다. 내가 왜 거기다가 그 전쟁에 내가 왜 들어가? 일본도 좀 눈치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 기뢰 같은 거 제거하는데 뭐 우리가 좀 들어가기도 그런 건 괜찮죠. 그리고 우리도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뭐 48시간, 24시간 이런 일주일 뭐 이런 얘기 잘하죠. 하도 많이 해서 글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다. 유가를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보면 한 100불 아래에 머물러 있거든요. 98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큰 뭐 진전 없구나. 전쟁이 확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끝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유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단기 전쟁 변수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아직은 장기전의 색깔이 높다. 아직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쪽에 관심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지난주도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자고 생각해 보니 내일 당장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고 오늘 빠지자고 보니까 또 내일 또 확전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헷갈리는 거죠. 다만 주 초반은 또 약간의 어떤 전쟁 분위기 냄새는 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3월 투자 전략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변동성 대비 종목 가능성 생각하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 자, 지수 많이 달렸습니다. 2달 동안 50%가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뭐 거의 유례가 없는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대폭락 이후에 반등 지금은 한 중간 정도에서 숨고리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수 견인을 가져왔고 그들이 또 폭락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전쟁 상태 보십시오.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유가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벤트는 가장 큰 것들이 지난주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액티브 ETF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또 2개가 출시가 됐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장은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장 자체가 특정 자리에서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 밸류가 낮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삼성과 SK 덕분입니다. 자, 지수 아래쪽으로 안정망이 있는 와중에 잔파동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글로벌 대외 변수 때문에 아마 이런 장이 앞으로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지수는 쉬어가지만 종목들은 늘뛰게 할 수도 있다. 자, 지수가 한참 달렸죠. 달리고 나서 저기 위에서 이런 먼 산을 바라보면서 좀 쉴 수 있는 장세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주 또 반도체 주도주 2개가 강했는데 월요일부터 또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쉬어간다. 그러면 뒤에서 후발대가 종목 장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코스닥 활성화자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관련해서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논의에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극명하게 정책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2, 4분기부터 해서 2, 4분기 언제부터입니까? 4월 정도죠. 코스닥 150 지수를 BM에 넣는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코스닥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건 정부 정책상 계속 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전체 국내 주식 중에서 5에서 10%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 비중이 원래 코스닥이 한 15% 정도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보면 2%밖에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4월 정도부터 해서 코스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난주에 나온 것들,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2부 리그로 나눈다. 2부 리그 나눈 것은 프리미엄 지수와 일반 지수를 두고 프리미엄 지수에 포함된 뭐 한 150개에서 한 뭐 170개? 이 정도 종목은 따로 ETF를 만들어서 끌어올리겠다. 아래쪽은 어떡합니까? 얘들은. 억울하면 올라와라, 열심히 해서. 배당도 많이 하고 실적도 올리고 해서 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해서 다 나쁜 기업들은 다 빼버리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코스닥 쪽 활성화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PBR이라든지 동전주 얘기들, 자, 이런 종목들이 빨리 올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자, 그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까지 총 4개가 출시되면서 상당수 종목들이 들썩들썩 움직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4종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활용 방법입니다. 자, 코스닥 투자 트렌드를 배운다. 뭔 얘기냐? 그들 액티브 ETF에서 코스닥의 어떤 섹터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가? 지금 보면 바이오와 우리 전체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이오, 소부장, 2차 전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2차 전지는 별로 없어요. 바이오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들 ETF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단계 좀 움직여요. 이게 뭐지? 움직입니다. 다만 여기 그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종목, 덩치 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되도록이면 좀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약발이 안 먹고 음봉이 뚝뚝 떨어지면 그때는 매매 활용에 이제 참고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네오셈이나 노타 같은 종목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네오셈은 뭐 조금 움직였는데 노타 같은 종목은 새롭다 보니까 이게 웬 거야 해서 막 20% 이상 움직이는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자, 반도체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금요일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 뭐 익숙한 종목이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자, 이 종목은 금요일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거, 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편입되다 보니까 뭐 10% 이상 그렇게 번쩍 움직이는 어떤 특성을 보였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종목 장세에서 ETF를 활용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쪽에 어떤 섹터 종목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많이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3월 투자 전략 그대로
어떤 장중 변동성은 많이 줄었지만 나올 것이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장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그 프리미엄 지수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150이라든지 아니면은 ETF 쪽에 담겨 있는 그런 종목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자.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오늘 시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